나라를 세울 때 가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 근데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정신적인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지배됐죠. 그것도 물론 좋은 정신이고 가치인데 유일신이다 보니까 자꾸 단군을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일본 사람 작품이죠. 단군을 신화로 만드는. 고조선이라는 게 실제로 있던 왕조고, 그렇죠? 여러 분의 단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신화로 만들어버렸고, 누가 뺏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놓쳤죠. 혼을 놓쳤으니까 정신이 있을 수가 없고, 혼과 정신이 없는데 무슨 놈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도, 저는 평소 주장인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안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이런 정신적 혼란과 방황이 이어질 거라고요. 항상 생각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원점으로. 원점에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백날 가도 정신적인 남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살면 민족의 장래가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한 언젠가는 우리가, 그죠?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그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 국민, 민족 차원에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여기 있는 분들이 참 유별난 분들이네. 아까 그 김석진 선생님이 유별난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별난 민족 중에서 유별난 젊은 사람들. 아이고, 홍익 인간이라는 게 사실 이거는 뭐 인류적인 가치인 거죠. 뭐 우주적인 가치라고 될 거고. 너무 가치가 크니까, 그죠? 손에 안 잡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국민들도 뭐 홍익인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죠. 뭐 저부터도 그렇고.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 알맹이를 채우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알맹이를 채우는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 게 보이는데, 저렇게 채우시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단군의 정신에도 좋고 홍익인간의 정신에도 좋은데, 이거를 꽤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간에 뭐 사실상 중국의 지배를 받은 개인 기관도 있었고, 나중에는 서양 문명이 들어와서 또 지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뿌리를 다 놓쳤지요, 사실은. 그래서 홍익인간 저것도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뭐 한말에 여기서, 그죠? 우리 한문으로 우리 교육을 받고, 미국을 간 분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미국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이 한문도 잘 하셨고, 한문은 시를 지을 만큼, 그런 조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또 뭐 유럽 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기독교에 심취를 해서 그런지, 이 양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뭐 건국이 됐든 정부 수립이 됐든 단절됐던 역사를 다시 이어서 출발을 하는데, 기초를 놓는 데는 그런 데서 저는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 아버지 선친이 이승만 박사가 한국으로 귀국을 한 직후에 비서로 들어가셔서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요새 말로 하면 실세 참모를 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선친하고 상의를 하시고, 당신은 한국에서 오래 안 살았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나라를 새로 세운다고 하는 양반이 건국 이념이 없으니까 선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나라를 새로 그렇게 세우면 건국에 이념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안호상 철학 박사, 문교부 장관 초대했죠. 그분 보고 일리가 있으니까 빨리 건국 이념을 만들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급하게 뭘 만들다 보니까 홍익인간을 시작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홍익인간이라는 게 좀 그때 정립이 돼서 내려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려서 기억이 나요. 선친이 저를 보고 나라를 세울 때 가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 네가 이 대가를 두고두고 지불하게 될 거다. 근데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정신적인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뭐 지배됐죠. 뭐 그것도 물론 좋은 정신이고 가치인데, 유일신이다 보니까 자꾸 단군을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일본 사람 작품이죠. 단군을 신화로 만든 건. 예, 고조선이라는 게 실제로 있던 왕조고, 그죠? 예, 여러 분의 단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신화로 만들어버렸고, 한국을 지배하는 이제 중심 세력이 다 기독교에 가까운 세력이고, 또 오늘은 6.25를 겪으면서 이제 미국의 많은, 그죠?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가 됐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 거를 거의 다 상실했죠. 여러분은 기억 못할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슨 풍조가 있었냐면, 우리 것이라는 건 모든 것을 버려야 될 것으로 간주하는, 심지어 집에서 쓰는 가구나 도구 같은 것도 다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가난의 상징이고, 그죠? 무지의 상징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뺏겼죠. 누가 뺏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놓쳤죠. 혼을 놓쳤으니까 정신이 있을 수가 없고, 혼과 정신이 없는데 무슨 놈은 가치를 제대로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도, 저는 평소 주장인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안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이런 정신적 혼란과 방황이 이어질 거라고요. 항상 생각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원점으로. 원점에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백날 가도 정신적인 남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살면 민족의 장래가 없다. 어쨌든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도 여러분 같은 20대 초반에, 그렇죠, 나이가. 젊은이들이 단군과 천부경이 됐든 됐든 여기 관심을 갖고 청년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시켜서 되겠느냐는 거죠. 무슨 힘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젊은 사람들을. 뭔가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우리 의식, 정신 깊숙이 어느 곳인가는 이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원자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들 모르고 지내니까 이걸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말하자면 우리가 건국정신을 만들든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는 때가 와야 되는데, 아직은 서양의 문명이, 소위 물질 문명이 지금 노도처럼 우리 휩쓸고 지나가는 때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내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권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꾸준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한 60년에 왔을 때 젊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또 계속 이어져 오는 거 보면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무슨 단군 할아버지의 음덕인지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게 맥이 이어지면 언젠가는, 우리가 어차피 5,000년을 살아온 민족인데 앞으로 5,000년 후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정신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한 언젠가는 우리가, 그죠?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그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 민족 차원에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북한은 이제 자기들은 김일성 민족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저게 참 문제긴 한데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일은 없는데, 글쎄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했다고 그래서 진실로 북한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김일성 민족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단군도 또 해놨어요. 우리보다 더 낫게. 그러니까 통일이 된다는 것도 결국은 이게, 보세요. 통일이라는 거는 이게 민족이라는 것으로 이미 두 개의 국가죠. 그렇죠? 70년 동안 전혀 상반된
가치 체제 속에서, 이념 체제 속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민족으로 돼 있지만 만나보면 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국가 간의 통일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게 체제와 이 가치가 상반된 채로 100년 가까이 살아온 국가가 하나의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쉽게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민족이라는 걸로 통일하게 되면 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으로 가면 예?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혼자 상상을 평소에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정신을 저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화돼 있어요. 일지 선생님의 공로인데, 예, 또 체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가지려면, 저거를 이제 현대적인 언어와 문법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때 왔을 때도 그 말씀 드린 일이 있어요. 예, 이거를 어려운 작업이지만 어쨌든 요즘 사람 젊은이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언어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론화하느냐 하는 걸 꾸준히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저도 그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만큼 일지 선생이 끌어오셨으니까 누군가 또 물려받아가지고 앞으로 하는 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가면 저는 반드시 이게 뭐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새로운 하나의 국가 민족적인 가치적 이념으로 분명히 그런 지배적인 위치, 옛날의 위치를 회복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내가 평소에 스스로를 부끄럽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사실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와서 그걸 얘기를 들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은 들어가네요. 네. 근데 저도 뭐 생각은 여러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처럼 헌신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신이 어릴 때는 자신의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세대가 거쳐서 저희 때도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졌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국인이라는 말 대신에 나는 경상도 사람, 나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 나는 어떤 정당을 원하는 사람, 이런 학연과 지연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그런 삶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단군 할아버지를 좋아서 만난 건 아니고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나의 정체성이 국학이고 홍익이고 단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정체성이 변했고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는 제가 변하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은 홍익이고 다시 단군의 정신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희망이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 국학을 알리고 홍익을 알리는데 장관님이 힘을 써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미안하지 않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 보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